네,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또 나오고 있는 또 나와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몇 달 지나면 나오고 또 몇 달 지나면 나오고 계속해서 AI가 잘 가고 있나에 대한 거품론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아무래도 인터넷 시대나 뭐 3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때도 인간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는 과연 어떤 밸류를 줘야지 이게 적정할까라는 데서 사람들의 기대치와 그 상상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이 너무 다르고 아무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거품론이 좀 시장에서 먹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나오는 그 AI 거품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딱 종합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내 생각에는 이게 거품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싹 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주식을 안 하셔도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 거품론 죽지도 않고 돌아온다. 코스피가 지금 금요일날 기준으로 1.8% 빠져가지고 4천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이제 4천선 근처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4천. 예. 지금 이번 주 내내 4천하고 4,100을 두고 외국인이랑 개인이랑 치열하게 수급 싸움을 좀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팔고 개인은 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동안 많이 오르면서 주가를 단숨에 4천까지 끌어올렸고 이 4천 속에서 과연 AI가 거품이면 그 안에 쓰이는 반도체도 좀 과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4천에 들어가신 분들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스피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오늘 일본도 비슷한 폭으로 좀 떨어졌고 AI 거품 우려 체계의 하락, 나스닥도 또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한 축이 AI 거품론이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급격하게 오르면 또 한번 조정을 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하는 게 그런 주식인데 지금은 이제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주는 격으로 좀 떨어질 때가 돼서 이런 거품론이 또 먹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 2008년, 2009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의 부동산이 급락하면서 그 안에 같이 엮인 CDO, 그러니까 이 파생 상품들이 줄줄이 도미노처럼 하락해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번졌었던 이 금융위기 사태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개인 중 하나, 바로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경제가 위기가 올 거다라고 강력하게 베팅을 했고, 이제 존버를 한 가운데 이 빅쇼트 가이가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AI가 막 떡상을 하니까 이번에도 숏, 그러니까 풋이라는 파생 상품을 사서 급락할 것이다라는 데에 크게 좀 베팅을 한 게 알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 서틴F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대형 투자기관이 SEC에다가 매 타이밍이 오면은 좀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이 서류가 개인이 합법적으로 이런 대형 기관들과 스마트 가이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훔쳐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이 마이클 버리의 사이언 에셋이라고 있는데 이 헤지 펀드예요. 근데 굴리는 규모가 2조 원이라고 합니다. 적은 규모 아니죠. 이 사이언 에셋의 헤지 펀드 그 13F를 보니까 2조 원 어디다 썼냐? 2조 원의 80%가 AI 선두 기업 중 하나인 팔란티어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젠슨왕의 엔비디아의 풋옵션에 들어가 있다. 66.4%, 66%가 팔란티어 풋, 13.5%가 엔비디아 풋.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적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 팔란티어도 엔비디아도 너무나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고성장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클 버리는 역시 숏가이의 명성답게 이거 다 거품이야. 곧 있으면 꺼진다. 라면서 몇 조 원 규모를 이거를 풋옵션, 파생 상품을 베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쭉 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아? 이게 잘 가서 좋기는 한데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오르는 게 과연 맞나? 일단 가보자 라는 그런 투심을 가지고 지금 계속 존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눈치 싸움 가운데 마이클 버리가 갑자기 팔란티어랑 엔비디아를 대량으로 풋옵션을 샀다? 이래서 이제 그 시장에 있는 롱충이들의 투심을 좀 흔들어 놓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론사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아까 2008년, 2009년 미국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 말씀드렸는데 그 금융위기를 또 하나 예측한 대형 투자기관, 투자은행이 도이체방크였습니다. 근데 도이체방크가 수백조 원 규모의 AI 센터 그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대출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explores, 그러니까 찾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이체가 위험 관리 필요성을 느낀다는 이런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 얘네도 지금 냄새 맡았구나. 이거 오를 만큼 올랐고 차익 가져갈 때 됐다. 이제는 좀 위험 수준에 좀 다다랐구나. 어느 정도 경보 알림을 울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투심을 좀 자극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겹쳐서 아까 이제 시장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미국이 셧다운 샷때도 겹치고 그 다음에 이제 RP, 그러니까 단기 자금에 대한 경색 이야기도 나오면서 시장에 돈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으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갑에 뭐 10만 원이 있으면 치킨도 사고 피자도 사고 마라탕도 사고 뭐 이럴 텐데 만약에 만 원밖에 없으면 내가 제일 먹고 싶은 게 뭘까? 뭐가 내가 사치라고 생각이 들까? 라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단기 유동성이 마르다 보니까 그래 먹을 수 있는 거 일단 챙기자. 지금 요게 시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일단은 많이 오른 거는 한번 챙기고 가자라는 그런 차익 실현 욕구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사로 다시 돌아오면 도이체방크가 AI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이거 너무 지금 과하고 리스키하다. 그래서 요거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우리가 많이 걸어놔서 좀 위험 회피를 하자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일단 튀어라는 그런 매물들이 좀 많이 출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오라클 얘기인데요. 아까 팔란티어 봤고 엔비디아 봤고 이 안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메타도 있고 그리고 그 또 중심이 되는 게 오라클이죠. AI 선두 기업 중 하나인 오라클이 CDS 프리미엄이 지금 84 근처까지 치솟았다는 거예요. CDS 프리미엄이 무엇이냐? 기업이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도 위험을 해지하는, 그러니까 부도 위험을 회피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라고 보면 돼요.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파산할 위험이 높으면 보험료가 높겠죠. 근데 이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가 83까지 가서 굉장히 높게 거래가 되고 있다. 즉 오라클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오라클은 83 수준, 그리고 구글이 한 25 정도 수준, 아마존이 CDS가 30,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2 정도, 요 정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지금 뭐 22, 30, 25 요것도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라클은 이따가도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히 좀 베팅을 좀 많이 했다라고 좀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25, 30, 22, 84 요거 보면 각각 기업이 지금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있고 만약에 10개 기업 중에서 AI 시대가 거품이 꺼지면서 2기업만 만약에 살아남는다고 하면
그 나머지 한두 기업, 탑 기업은 과연 누가 될 것이냐라는 데 있어서 이 CDS 프리미엄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지금 벌고 있는 돈, 꾸려놓은 생태계, 그리고 얼마나 해자를 꾸려놨는지, 자물쇠 효과는 뭐가 있는지, 얘네만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지금 AI 시장은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어디가 앞으로 커지고 있는지, 요런 것들의 베팅을 봤을 때 오라클은 좀 지금 비싼데, 그리고 좀 순환 출자고리가 많이 엮여 있는데, 라면서 부도 위험을 시장이 높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들어가지고 이게 CDS 프리미엄이 미친 듯이 올라왔고 10월 넘고 그 다음에 11월 되면서 84까지 지금 치솟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이 인식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부채 이런 거에 대한 뷰가 좀 오라클은 위험하다.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또 AI 버블론의 하나의 축으로 하나의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마이클 버리나 아니면은 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그리고 오라클 CDS 요런 건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위험하다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이 비싼지 안 비싼지 본질적으로 펀더멘탈을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주로 AI 버블을 밸류에이션을 얘기를 할 때 많이 닷컴 버블이랑 비교를 하거든요. 왜냐면 인터넷이 이제 사람의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90년대에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지금 2000년을 지나면서 2025년까지 오면서 우리는 와이파이 한 30초만 안 잡혀도 너무 답답하죠.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인터넷이 사람들의 생활과 그리고 일의 업무 효율성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2000년에도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AI 버블로 가져와서 그때랑 비슷한 면모가 있으니까 그때 주가랑 지금 AI 버블이랑 비교를 해보면 합리적으로 지금 버블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상승인지 AI가 잘 가고 있는 건지를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면서 닷컴 버블이랑 주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AI 버블과 닷컴 버블의 PER을 비교를 해보면 닷컴 버블 때가 4 홀스맨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그리고 델 이렇게 네 명이 인터넷 시대를 여는 선두주자라고 해서 4 홀스맨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 4 홀스맨의 주가가 정점을 찍을 때는 110 정도 PER을 찍었다는 거예요. 엄청 비싸죠. 이 뜻은 뭐냐?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얘네 지금 버는 돈 이익으로는 순이익으로는 110년이 있어야 내가 본전을 뽑는다는 거야. 내가 100원을 가지고 얘네를 투자를 하면 내가 이 투자를 해서 본전치기 할 때까지 110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엄청 비싼 거죠. 누가 미쳤다고 110년을 내가 얘네가 어떻게 될 줄 알고 110년을 투자하겠어요. 하지만 성장주에는 이렇게 PER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가 내년에는 2배 성장해. 내후년에 보면 10배 성장해 있고 그 다음에 3년 뒤를 보면은 100배 성장해 있어. 이런 엄청난 기업의 성장의 한 가운데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 요 PER 110이 비싸 보일지라도 이게 내년 내후년 실적이 엄청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이게 3년 뒤에는 20으로 떨어지고 10으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의 고성장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 돈을 넣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닷컴 버블 때 이 4 홀스맨 지금으로 치면은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기업이겠죠. 이런 기업들의 PER이 110까지도 치솟았었고 평균적으로는 65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AI를 선도하고 있는 M7 혹은 플러스 2 해서 M9 요 기업들의 PER은 한 36배 수준?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36배, 40배 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끼켜봐야 고점 갔을 때가 60배 정도였는데 과연 이거를 비싼 거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때 닷컴 버블이랑 비교를 PER로 단순 계산을 해보자면 이거 별로 비싼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뭐 등등 보면은 35배, 57배, 36배, 35배, 70배, 50배, 뭐 오라클까지
요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요것만 그냥 놓고 봤을 때는 비쌀 수 있지만 AI 인터넷이 우리의 삶을 바꿨듯이 AI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고 한다면 이거를 지금 대량으로 선도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PER은 비싼 게 아니다라는 게 버블 반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버블 찬성론자들, 버블 긍정론자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기업들의 PER을 많이 주는데 이 기업들이 나중에 다 살아남을 것 같냐. 지금 4홀스맨 아까 말한 그 4기업 중에서 살아남은 건 지금 델, 마탱이 갖고, 시스코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PER 못 받고, 인텔도 가가지고 지금은 엔비디아가 저기 지분을 가져가고,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의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어떤 기업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M7, M9이 이런 높은 PER을 받아가지고 가져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AI 버블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펀더멘탈적으로는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봤고, 과연 AI가 실제로 기업단에서 혹은 우리 생활단에서 쓰이고 있는 건 맞아? 이게 지표로 나타나? 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요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직업이 있죠, 직업. 그게 뭐 정규직이든 아니 뭐 계약직이든 프리랜서든 사업을 하든 어쨌든 직업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직업을 A부터 뭐 Z까지 하면서 그 안에 많은 과정들 속에서 AI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 크게 봐서 100명이 할 일을 AI가 그냥 대체할 수 있다면 100명을 자르겠죠. 그래서 이 일자리 지표를 바라보는 게 가장 또 직관적이면서도 가장 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 500의 주가 추이와 토탈 잡 오프닝, 신규 일자리가 오픈된 거, 신규 일자리, 신규 구인 건수, 요걸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챗 GPT가 론칭했을 때부터. 2023년에 챗 GPT가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신규 일자리 수가 급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오픈 AI와 관련된 AI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미친 듯이 하늘로 쏟고 있다. 요런 거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물론 이 지금 신규 일자리 수가 떨어진 게 100% GPT 때문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경제가 좀 상황이 안 좋아졌고 지금 뭐 좀 어수선한 블록화되면서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고 관세도 또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에 대한 또 불안감도 하락하면서 이런 신규 일자리 수가 좀 감소한 면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우연이든 아니면 뭐 필연이든 상관관계가 있던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AI가 출현하면서 신규 일자리가 줄었다. 그럼 기업단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요게 지금 월별 감원 추이거든요. 기업들이 감원하는 거. 요게 지금 미국의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뭐랄까요? 고용 정보 업체 여기가 발표한 보고서예요. 매달 이제 요거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주황색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2025년 10월 달에 기업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감원했냐, 잘랐냐의 그래프를 보니까 15만 3천 명을 잘랐다. 이게 2003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은 폭으로 10월에 감축을 한 숫자라고 합니다. 이게 4분기 때는 주로 이제 연말 연휴 전이기 때문에 해고 발표가 좀 꺼려진다고 해요. 기업 입장에선. 근데도 10월 달에 15만 명이나 자르는 이렇게 많은 해고가 발표되는 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다라는 코멘트를 낼 만큼 15만 명이나 감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요 주황색 그래프가 2025년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가 2024년이니까 실제로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레이오프, 그러니까 감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주요 기업들이 AI 관련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대체 가능한 인력을 줄여서 비용을 좀 감축하고 있다 그래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10월 말에 14,000명 감축,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7월에 9,000명 대규모 인원 감축을 또 계획을 발표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감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뭐 때문에? AI 때문에. 요 얘기를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년 전에 요 SNS를 보면은 참 지금 상황이랑 제가 설명드린 거랑 딱 들어맞습니다. SNS 보니까 새로운 숫자가 들어왔다. 근데 엄청 공포스럽다. 골드만삭스가 폭탄을 하나 날렸다. 뭐냐? 몇 개입니까? 3억 개 일자리가 사라질 거나 축소될 것이다. Because of AI. 인공지능 때문에 3억 개의 일자리가 날아갈 것이다. 50년 안에? 아니. 20년 안에? 아니. 지금부터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AI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면서 법조인들이 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AI가 학습하기 시작하면서 트레이더가 대체되고 있고, 달이라는 인공지능 페인팅, 이 뭐라 그래요? 예술작품 프로그램, 요거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예술가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그리고 챗GPT가 나오면서 작가들이 대체되고 있다. 근데 더 무서운 거 말해줄까? 이번에는 사무직들도 안전하지 않아. 사무직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거의 모든 직업의 한 절반은 사무직이죠, 사실. 노동직, 사무직 뭐 이렇게 치면은 사무직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무직이 GPT로 대체된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 그래서 3억 개의 일자리가 날아가기 시작했다. 이게 2024년 12월이니까 1년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그래프들, 일자리 관련 그래프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업들의 감원과 실제로 신규 고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 요게 AI가 거품인지 아닌지, 실제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그리고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AI 거품론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요겁니다. 걱정되는 부분. 지금 이 시스템이 너 죽고 나 죽자가 돼버렸어요. 너 죽고 나 죽자. 나 죽으면 너도 죽어. 대신 너 죽으면 나도 죽어. 이게 무슨 뜻이냐? 모건 스탠리가 발표를 했는데 caution flag, 그러니까 레드 플래그를 빨간 신호를 울렸다는 거예요. 뭐냐? AI financing deal. AI의 금융, 서로 금융으로 출자해 주는 것에 관련해 가지고 이거 좀 위험한데 라면서 레드 시그널을 올렸다고 모건 스탠리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 다 있죠? 구글, 브로드컴, AMD, 오픈AI, 엔비디아,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서로의 순환 출자골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지금 공정위에서 불법으로 보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돈을 벌어요. GPU를 팔아서 돈을 법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이걸로 투자를 하거나 혹은 남의 기업한테 빌려주거나 혹은 남의 기업의 AI 관련된 그런 기업의 서비스나 아이템을 삽니다. 근데 그 기업은 그 돈을 받아서 뭐하냐? 또 엔비디아 칩을 사요. 그러니까 지네끼리 100원 줄게, 내가 너 100원 줬어, 내가 너 100원 줄게, 너 나 100원 줘 하면서 그게 계속해서 이 숫자가 부풀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픈 AI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받아요. 뭐 소프트뱅크나 뭐 어디나 어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투자 받아. 투자 받은 다음에 이 돈을 또 오라클한테 300빌리언 주고 AMD한테 주고 브로드컴한테 얼마 주고 구글한테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내가 지분 줄게, 너 나한테 돈 빌려줘, 내가 너 돈 줄게, 나한테 뭐 지분 줘, 이런 식으로 얽히고 얽히는 순환 출자고리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결국은
지네들끼리는 돈 넣고 돈 먹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같은 엔드 유저 단에서의 매출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순환 투자를 했는데 사람들한테 한 100만 명한테 팔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쳐봐요. 근데 생각보다 50만 명밖에 요 가입을 안 하고 실제로 내가 실적을 낼 수 있는 것도 뭐 몇 억 불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한 70%밖에 못 채웠어. 그러면 한 기업이 고리가 끊어질 거 아니에요? 한 기업이? 그러면 나머지가 다 죽게 돼버리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아예 너 죽고 나 죽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지금 AI라는 잘 모르는 길로 들어가는 가운데 대마불사의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요런 지금 비판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블룸버그 자료거든요. 여기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엔비디아가 4.5 트릴리언, 오픈 AI가 500 빌리언, 마이크로소프트는 3.9 트릴리언, 오라클, AMD, 그 안에 뭐죠, 인텔도 있고 다른 기업들이 다 있죠. 파랑색, 하늘색, 초록색, 그리고 저 분홍색 그래프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베스트먼트, 서비스, 그리고 벤처 캐피탈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고리입니다. 돈 있는 놈들이 계속 돈을 뺑뺑 돌린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오픈 AI를 펀딩하고, 그런 다음에 오픈 AI는 엔비디아, 그 돈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사요. AMD는 칩을 줄 테니까 지분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GPU 줄게. 대신에 니네 주식 나한테 줘.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계속 굴러가가지고 결국은 매출이 다른 데서 들어와서 이게 얘네가 생각하는 규모만큼 매출단이 앞으로 1년, 5년, 10년 후에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구조로 봤을 때는 지네끼리 매출 부풀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 발표할 때는 어떻게 되냐? 실적 다 좋죠. 왜냐면 지네끼리 서로 돈 놓고 돈 먹게 하니까 엔비디아 실적 까봤어. 좋아. 인텔, 오픈 AI, AMD 실적 까봤어. 오라클 실적 까봤어. 생각보다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서로 돈 넣고 돈 먹기 하기 때문에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돈은 그 안에서 돌고 도는 거지. 이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돈을 내가지고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생각만큼 커지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리가 하나 이제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그리고 이 고리의 가장 취약점은 오픈 AI겠죠. 지금 오픈 AI가 이렇게 브로드컴, 구글, 엔비디아, 오라클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거미줄처럼 쫙 뻗어져 있고, 이 부분 하나가 만약에 오픈 AI가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좀 위험에 처한다, 혹은 경제 위기가 온다, 혹은 중국에서 갑자기 오픈 AI보다 훨씬 좋은 그 AI 모델을 내놨다. 그렇다고 쳐서 오픈 AI가 만약에 쓰러지면 얘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위험한 순환 출자 고리가 지금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요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CDS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이렇게 도이치뱅크가 AI 쪽에 이제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좀 찾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이제 어제하고 오늘, 어제 백악관에서 그런 얘기도 했죠. AI 차르가 우리는 요 지금 순환 출자 고리와 AI 기업한테 보증을 서줄 생각이 전혀 없다. 보증 서줄 생각 없으니까 니네가 대마불사 그 금융주들처럼 하나 죽었을 때 야 이거 죽으면 다 죽어. 기업들 다 죽고 미국 죽고 전 세계 경제 공황 와. 이렇게 만들지 말아라. 우리는 보증 절대 해줄 생각이 없다.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사람들이 좀 위험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그널이 이렇게 조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버블이 있을 수 있죠. 내년에 100 정도 성장할 줄 알았는데 70밖에 성장을 못했어. 그래서 주가가 빠져. 와 이거 사기였네, 버블이었네, 거품이었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내년도 얼마만큼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팔로우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버블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갔던 게 이렇게 꺼진다는 거지 AI 산업이 완전히 망하는 사기였다라는 실패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블론, 거품론 이런 얘기를 할 때 뭔가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를 적용해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주가가 고평가냐라는 거를 얘기해서 고평가라면 얼마만큼 떨어져야지 맞는 적정 밸류고 그 밸류는 어떤 거에 기인하냐 그리고 실제로 실적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좀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주관으로 이 리스크를 잘 판별을 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AI 뉴스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다 사실은 백업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백업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줄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잘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자료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